네, 안녕하세요. 금빵상품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또 특이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에서 숙박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조그만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객실 수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70객실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숙박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부친께서 원래 이제 건설업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건설업을 하시다가 이제 숙박업이라는 거를 좀 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걸 보시고 직접 숙박업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가업을 지금 현재 물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일단 뭐 제가 이 일 외에도 좀 다른 사업을 좀 하고는 있는데, 다른 사업은 이제 요양사업인데, 요양사업에 비해서는 저는 숙박업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양원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80에서 85명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혹시 요양원도 엄청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숙박업이 더 괜찮은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저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요양사업 쪽과 숙박업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제가 본 것은, 주위에 뭐 같이 부동산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따른 주위의 환경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그 이후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더 많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서 요양원보다는 이제 숙박업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그쵸, 여행 수요가 매우 늘어난 걸로 확인은 되고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또 근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일정 주기마다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 걸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짓고 나서 처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모델링 한 지는 지금 한 2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건데, 보통은 리모델링 주기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로 보통 그렇게 짧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한 거거든요. 근데 시행을 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잘 마무리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물론 시기가 지금 현재가 좀 시장성이 좋은 상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정리를 하신 부분들도 있고, 좀 이제 투자를 못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시설 투자를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공사를 잘 하셔서 수익의 극대화가 되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뭔가 수익도 좀 극대화가 되셨나요? 예, 수익도 물론 많이 좋아졌죠. 일단은 뭐 예전부터 객실이 차고 안 차고에 대한 문제보다도, 저희는 이제 객실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였거든요. 사실상 이제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요거는 좀 영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제 시설 자체가 요즘 최신화된 걸로 전부 다 많이 바뀌고 함으로써 뭐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손님들께서도 반응도 매우 좋은 상태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객실에 대한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쵸. 시설이 좋은 데서는 사실 합리적으로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매출은 더 늘어나고, 더욱더 시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야놀자나 아니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도 달라질 테니 유입량도 확실히 많아지셨겠어요. 근데 유입량도 물론 많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고요. 문의 자체도 뭐 엄청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관리적인 측면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양원과 이제 숙박업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매력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뭐 그러니까 요양원과 호텔 숙박 뭐 이쪽은 사실상 부동산과 조금 많이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투자 쪽도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하고 가치 평가하면서 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요양원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숙박업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는 내가 오토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운영에 대한 것이 좀 더 어떤 게 더 쉽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숙박업이 저는 더 요양원 쪽보다는 숙박업이 좀 더 쉬웠습니다. 예. 그럼 쉽기도 하고 수익도 조금 더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쪽에서는 숙박업이 좀 더 낫고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더 나은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확답드려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숙박업과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얼굴 공개는 이제 원하지 않으셔서 일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영광이었고요. 혹시나 또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